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계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어저께는 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순차적으로 이 계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10천간 중에서 10번째 글자가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물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임수라고 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수와 똑같습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것이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드릴 때 음과 양은 서로 적대되고 상대되는 개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음이 양을 극하고 양이 음을 극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이 있어야 양이 있는 것이고요.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요즘 뭐 페미 저쩌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남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고 서로 결혼해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지 서로 적대하는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만 존립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자만 존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자가 없으면 남자만 존립할 수 있느냐? 물론 있는 존재만큼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여자가 없다라고 하면 후세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것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돋보이게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서로 나쁜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수라고 하는 것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같은 사람이지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 어저께 말씀드렸던 임수는 대수 물 중에서도 크고 깊고 넓은 개념의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는 다른 같은 물이지만 다른 우로수 작고 깨끗한 그런 물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 같은 경우는 우로수라고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옹달샘 같은 경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의 특징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하면 계수는 아무리 왕해도 범람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계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작은 옹달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계속 용천수라고 해서 땅속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 물이 계속 흘러야지만 이끼도 끼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는 왕하다 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토를 쓰지 않고요. 항상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단 수확열인 해월, 자월 뿐만 아니라 해자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한 점 정도 있어서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봄, 여름 같이 목화가 왕한 계절에는 반드시 계수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등이 있어서 탁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계수는 탁해지면 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수로서의 용도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마시는 물인데 사람이 마시는 물인데 흙탕물이 되어 있다?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무토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잠난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건 목이지만 목 중에서도 상관인 간목이라 해야지 토를 제거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경칩이 되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임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계절은 봄이죠. 춘절이라고도 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행으로는 목이 가장 왕한 목왕절임에 반해서 수는 묘월이면 얘가 사지가 된다. 그래서 목은 왕하지만 수는 굉장히 약하다. 쇠괄하다 이렇게 쇠갈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쇠잔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이로 치면 60에서 70 정도 돼서 노쇠하고 기력이 약해져 있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그 약한 상태에서 식상 모기왕에서 그나마 약한 수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묘월 정도 들어오면서부터는 한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한기가 없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은 필요가 없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묘월은 일간 개수는 매우 약한 반면에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금방 증발되거나, 화가 많으면 더 증발될 것이고, 목이 많으면 금방 사라져 버리겠죠. 수가 고갈되겠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약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주고 수원을 마련해주고 목을 억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있게 되면 경금이 물론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묘의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어떻다 을목하고 자꾸 경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이라고 하죠. 합해서 을경합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느라고 경금이 수를 생하지 않고 목을 억제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경금이 있을 때는 신금을 같이 아울러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해 주는 것 중요하고요.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해수, 자수가 있으면 무토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개수는 지지로 해수, 자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수가 있다고 해서 개수가 왕해졌다? 그러면 무토를 쓸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무토기토를 쓰게 되면은 간목으로서 그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겠죠? 묘월의 개수는 먼저 금을 써서 일간을 새겨주고 목을 억제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수가 세력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화를 써서 그러니까 원래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의 개념이 없지만,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격과 국을 놓고 보는 것인데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묘목은 목이지만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죠. 음이 되는 것이고, 수는 목을 생한다. 수생, 목하기 때문에 내가 생한 것, 아생자가 이렇게 됩니다. 아생자 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하게 되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음, 양대양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되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는 양수인 임수가 음목인 묘목을 봐서 상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대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격은 식신격이 된다. 식신격이 된다. 그래서 일간은 식신격이 됐는데,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더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한 사주국세가 되죠. 수가 약하고 목이 왕하면 금방 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왕한 목을 제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지에 보게 되면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맞죠? 얘는 식신이고요, 얘는 상관인데, 이렇게 되면 뭐 식상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반적으로 상관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 일지에서 해수를 봐서 개해 일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간의 개수, 그다음에 연간의 임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수도 약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임술이었죠, 임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수들이 이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뿌리가 없는 그런 국세가 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달리 개해 일지에서 해수를 봤기 때문에 이 수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거 선생님 인해 한복 내지는 해묘 한복하게 되면 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해 한복, 해묘 한복 한다고 해서 물이 완벽하게 없어진다, 100% 없어진다가 아니라, 해수만 있었을 때 하고 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수만 있었을 때 수가 예를 들어서 100%였다라고 하면, 목이 합을 해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수의 기운이 50% 내지는 40% 밑으로 떨어진다. 그 수의 기운이 그만큼 약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또 개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이 해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수는 그래도 그 뿌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특히나 임수가 아닌 개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신강한 사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묘월에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면 인월은 아니지만 한기가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조후의 개념도 다시 필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묘월에 목요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하더라도 일지에서 해수를 봤죠. 다시 생시에서 임자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수가 오히려 태왕한, 태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신강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아닌 개수가 뭘 쓰지 않는다? 무토 기토는 쓰지 않는다. 특히나 임수가 왕할 때 기토는 사수동류라고 하죠. 동류가 돼서 기토는 특히나 쓰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뭘 쓰냐면은 오히려 수의 기운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묘월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조후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중병화, 목은 어차피 왕하니까 인중병화를 취용해서 조후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살아나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임자하고 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가 많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중병화를 쓰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개축시 또한 이것도 시제 축토가 있어서 그 축 중에 있는 기토 가지고 수를 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토가 있게 되면 오히려 물이 탁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목으로서 그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고, 이것도 개축시 또한 요생시죠. 이 개축시 또한 뭘 해야 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병화가 있어서 인중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국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인시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갑인시는 묘월에 목이 가장 왕하죠. 연지 인목이고 시제도 인목이죠. 해묘 인해 한목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4개이고 목도 4개가 되지만, 이거는 뭐가 더 왕하다? 목이 수에 비해서 월등히 왕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금을 써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사주에 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곡이 없는 금을 쓸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경겁제, 임수 내진 개수를 가지고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천간의 인개수도 필요하지만, 이 역사 가장 핵심은 해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수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긴 하지만,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인중병화 2개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 투출된 것에 비해서는 조금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 화를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 이런 국세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묘한목해서 이 수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만나지 말아야 할 생시는 정사시가 원래는 나쁜 생시가 되지 않는데 사해상충, 해묘한목해서 사해상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묘한목이 사해상충으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다? 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시. 그래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생시, 무오시 같은 경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간계수가 무토하고 탐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김희지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계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해묘미 완전한 목국을 형성했죠. 그렇게 되면은 무기왕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럼 이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것 굉장히 좀 헛갈리는데, 금수운으로 가면 조후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수가 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되게 되면 무조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금수가 더 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자계시는 수만 왕하지만은 금이 있으면 이 금이 다시 수를 생하고 금은 다시 목까지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다. 이건 이유 불문하고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 계시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을 만나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